화천대유 묘자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화천대유 묘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투적이에요. 오늘 화천대유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배우는 왜 화천대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전 세계 저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괴는 바로 신의 문학이요. 인간이 감히 풀이할 수 없는 거예요. 공자님도 풀이는 했지만 그 당시 너무 기득권자들이 굽히지를 않아서 공자님도 그냥 화천대유 불이다 이렇게 간기요. 원래 공자님도 정확하게 화천대유를 저처럼 알았거든요. 공자님 때문에 저는 너무 고마워요. 왜? 모든 학자들은 공자님이 풀이한 그 기록 때문에 바로 화천대유를 불로 봤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 나중에 내 손자 중에서 뛰어난 자가 나오면 그가 풀이할 것이다, 그가 해독할 것이다 라는 문구를 남긴 게 있어요. 왜?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공자님께서 죽간에다 글을 적었어요. 단문으로. 그 제자가 물었어요. 공자님, 이렇게 단문으로 적게 되면 후대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돈 없지? 하니까 예 그러는겨. 죽간 살 돈 없지? 예 하는겨. 그럼 죽간을 다 만들었어요. 책을 다 만들었을 때 싸서 보관할 수 있는 그 공간이냐 하니까 없대요. 네가 설령 돈이 많아요. 많으면 그걸 보관한다고 해요. 그럼 네 대에서는 보관할 수 있냐? 그 대에서는 보관할 수 있냐? 보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문적으로 세세하게 기록을 하다 보면 그걸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나 단문으로 만들면 글이 짧다. 짧으니 모든 자가 기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이것을 풀이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글귀절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공자님도 그때 당시 바로 그 후손에서 나온다라고는 안 했어요. 모든 자 중에 내 후손에서 나온다라고는 안 했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 나온 게 그게 저유. 그래서 바로 화천대유를 정확하게 풀이하는 겨. 화천대유를 갖게 되면 제왕이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현재 화천대유 터는 길다래요. 여기는 대장동이요. 대장동 화천대유 터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음이요. 음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여기에 저희 신도가 살아요. 신도가 아파트를 살아요. 분양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명당이더라고요. 제가 축하드려요 그랬죠. 그런데 현재 이건 대장동이요. 이건 화천대유가 아니요. 그렇게 하고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밑에는 다 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물이요. 그래서 여기 물이 너무 많아요. 천혜흉당. 이런 데서 살지 말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빨아들이면 쌓여야 되는데 한 칸밖에 안 쌓였어요. 없는 사람들이 돈을 모이겠다고 이빠이 모이는데 통장을 딱 보니까 3만 원 되시오. 이빠이 모여서 집어넣는데 환장하죠. 그리고 이빠이 더 노력해서 1,000만 원 벌었시오. 10,000원 남았시오.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의미를 줄 수 있어요. 현재. 그 다음에 보통 묘자리나 집터나 똑같아요. 지금은 화천대유요. 이게 바로 초예요. 초. 처음 시작하는 부분. 그래서 이게 바로 자가 되는 겨. 항시 자향으로 보는 겨. 이거는 자유, 자, 향이요. 향. 목표. 여기가 바로 목표가 되는 겨. 그리고서 바로 화천대유는 여기에서 하유가 건계유. 이땐 이렇게 봐요. 자향이니까 방향은 이렇게 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원래는 건계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는 겨. 그런데 여기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기다 묘자리나 집터를 딱 하게 되면 왕궁이 되는 겨. 떼부자터가 되는 겨. 독재자가 되고요. 지배자가 되는 겨. 광개투대왕이 나오고 태무진이 나오는 겨. 태무진이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바로 이게 화천대유터예요. 자에서 향을 봐야 돼. 향. 요런 터가 나오면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이 유교 건축법들은 대다수가 다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요. 유교 건축법은 이런 형태로 해서 집을 만든다던가 하면 기가 막힌 거거든요. 묘자리도 이런 데서요. 이건 산맥인데 이런 산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럼 떼부자가 되고 독재자가 나오고 땅 투기자가 나와요. 막
전 세계 땅은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궁을 세우더라도 집터를 세우더라도 바로 요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대다수가 보면 여기다 집을 짓는 겨. 조선시대 왕궁터 있죠. 이렇게 짓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경복궁 있죠. 본청을 집어넣죠. 그 본청은 요거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는 문을 막았잖아요. 광화문을 막았잖아요. 광화문은 이게 없이 이렇게 댕겨. 근데 여기를 딱 막았으니까 문이 이쪽으로 나는 거지, 이쪽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화천대유 묘자리도 여기다 쓰면 독재자가 나오고 제왕이 나오고 엄청나게 강한 대한민국의 꽃이 나오는 겨.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대간에서 나와요. 백두대간.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산맥자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산맥에서 빵 밀어줘요. 그래서 바로 이런 터가 어떤 터냐면 산이 있으면 산이 밀어주고 둥그랗게 나오면 바로 여 앞에 있는 집을 말하는 게. 그런데 이 산하고 그 사람은 관상이 비슷해야 돼요. 관상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빵 밀어줘요. 이 땅이 또 나와요. 보셨죠? 산신제할 때 자미언터가 바로 이런 땅이에요. 빵 밀어주잖아요. 이걸 봐야 돼요. 자미언터는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 자미언터는 여기가 바로 팔재산이에요. 팔재산. 팔재산이 이뻐요. 나무 꼭대기가 이렇게 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시죠? 쭉 내려와요. 쭉 내려와서 하나는 이렇게 가고요. 하나는 여기 있는데 얘가 죽었시오. 얘가 뻗다가 죽었시오. 이게 첫째가 되고 이게 둘째가 돼요. 근데 이 둘째가 죽으면서 요 자미언터가 이렇게 나온 게 이렇게요. 둘째가 죽었시오. 자미언터는. 그리고 첫째는 나중에 매가리가 없시오. 그래서 실제 둘째가 살아남으면 얘가 둘째가 되는 게, 셋째가 둘째가 되는 게, 그럼 얘가 임금이 되는 게. 그래서 둘째가 임금이 나오지만 실제 셋째가 되는 게. 그리고 그 안에다가 딱하니 집을 짓지요. 요게 바로 화천대유라고 보는 게. 그리고 산맥이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 맥이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되는 게. 새맥이. 그래서 바로 팔재산, 그 뒤에 있는 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앞에는 이렇게 저수지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음이 잡히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서는 여기 같은 경우는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상이, 화천대유는 아니요. 그런데 자미언터는요. 요 자미언은 내천대장이에요. 그래서 속을 꽉 채우고 배고파가고 더 빨아먹는 거. 꼭 가재나 개가 주워 먹는 의미를 둬요. 그래서 꽉 채워서 다 먹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제복이 많고 모든 게 다 꽉 차고 거의 한 60%가 찬 상태예요. 그래서 노력만 하면은 이제 40%가 채워지는 거죠. 화천대유하고는 틀려요. 화천대유는 전투를 상징하지만 내천대장은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화천대유는 속이 꽉 찬 상태에서 그 가운데 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집터로는.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투기 지역이 화천대유 지역으로 볼 수가 있나요? 현재 언론에서 나온 것은 화천대유가 아니에요. 원래 언론에서 나온 데는 화천대유가 아니라 정확하게 본다면 지뢰복이에요. 지뢰복. 이게 지뢰복이 이게. 아까 똑같지요? 아까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좌향해서 보는 겨. 처음 시작하는 데가 좌고 끄트머리가 향이요. 이게 지뢰복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뢰복은 바로 수맥이 꽉 차요. 여기 다 수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유독 습도가 높아요. 곰팡이균이 심하고 이렇게 나가면 거기 땅값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죠? 그리고 끄트머리가 바로 양효로 돼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데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습이 높아요. 그래서 현재 저기로 된 데는 화천대유 자리가 아니라 지뢰복 자리예요. 그런데 이 개를 가지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을 벌어도 10,000원이 남고 1억을 벌어도 10,000원이 남는 터. 그래서 가지면 절대 안 되죠. 노력의 대가가 없고 아무리 용을 써도 돈이 안 쌓여요. 돈이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절대 이런 건 가지면 안 돼요.